지금부터는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앞에 방식대로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도 먼저 30초 분량의 홍보 영상을 상영한 뒤 멘트를 시작함과 동시에 5분간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연설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라 김영태 후보, 민영선 후보, 허은하 후보, 조수진 후보, 태영호 후보, 김재원 후보, 정미경 후보, 김병민 후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태 최고위원 후보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권력의 줄서기, 지역 민심과 동떨어진 찍어내기 공천, 이제는 과거와 이별해야 합니다. 100만 책임 당원 시대에 발맞춰 당원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정당 민주주의, 저 김영태가 해내겠습니다. 당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공천권을 100만 당원에게 데려오시자 김영태와 함께 최고위원 후보 김영태. 당원 여러분, 최고위원 후보 김영태입니다. 마지막 연설을 맞이해서 당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부디 정신이 제대로 박힌 최고위원을 뽑아 주십시오. 제가 친한 최고위원으로서 왜 이런 호소를 하게 되었는지, 제가 경험했던 어처구니 없었던 일들을 당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지방연설을 가는데 한 최고위원은 그 와중에 자기 자랑을 하겠다고 어색할 정도로 큰 폼포드에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써고 다녔습니다. 그 최고위원은 대선 선대위가 차려진 후 대통령 후보에게 잘 보이겠다는 일념하에 당대표나 동료 최고위원에 대한 일말의 존중 없이 후보 말만 듣겠다면서 선대위 지휘체계를 무너뜨렸고 당내 분란만 조장했습니다.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앞에선 미안한 척 당대표한테 사과한다고 이야기해놓고서는 뒤에서는 언론인들한테 당대표 힐난하는 가세현 유튜브 링크를 전달한 최고위원도 있었습니다. 당의 권위와 보수정당의 품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당대표가 나이가 젊고 싫다고 하더라도 당대표 힐난하는 유튜브를 언론인들한테 전달하는 최고위원, 과연 상식적입니까? 대통령 경선 중에는 경악할 일도 있었습니다. 공정한 경선 와중에 특정 캠프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선관위원장을 추천했던 최고위원도 있었습니다. 조수진 후보입니다. 조수진 후보,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공정이라는 가치, 도대체 조수진 후보에게는 어떤 가치입니까? 이런 희행을 일삼았던 최고위원은 결국 당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선출해 주신 직마저 지도부 전복을 위해 스스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선 뻔뻔하게도 다시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해 표를 달라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이런 최고위원도 있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경선에서 떨어뜨리고 본인이 대구시장을 하고 싶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경선 룰까지 바꾸려고 시도했던 김재원 후보. 어떤 최종병기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경선 룰까지 바꾸려고 합니까? 이분들에게 최고위원의 무게나 책임감은 과연 얼마나 가벼웠을지 가늠조차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결국 다음 지도부에서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네 분 중 어느 당대표 후보가 차기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자기 정치, 즉 공천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된다고 하면
또다시 기상천외 한 방법을 동원해 지도부를 와해시키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저번 후보들의 감언이설에 속지 마십시오. 또 어떤 후보는 권력만 쫓아 카멜레온처럼 정치를 해왔습니다. 불과 4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대 민주당 계열에서 표를 달라 했던 뭐 후보는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색깔을 입고 출마했습니다. 당원 여러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지난 토론회에서 물었더니 심지어 야당에서도 여러 차례 당적을 바꿔놓고서 과거를 묻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현안을 물었더니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분이 언제부터 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했고 보수정권의 가치를 이야기했겠습니까? 통탄스럽습니다. 당원 여러분, 저도 확신합니다. 이 후보들 이런 상식 없는 행동 절대 못 고칩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서 제가 정상인으로 버텼던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 보수정권을 재창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원 여러분, 저는 장교 출신으로서 대학원과 사업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정치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왔습니다. 권력을 쫓지 않아도 원칙과 상식을 지키면 성공할 수 있다. 이어서 민영삼 최고위원 후보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짜 뉴스를 막아내야 됩니다. 저건 대선 불복입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진짜로. 장관급으로 인사를 하면은요, 자, 전문성, 공격성, 직무 능력. 아니, 김의겸이 허위사실 아니까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국민의힘 1호 당원이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방송, 선배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는 국민방송 따따웃따 민영삼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민생 파탄, 안보 해체, 언론 탄압, 민주주의 후퇴, 이 악몽 같은 5년을 서울, 경기, 인천에 선배 당원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형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배 당원 여러분들께 저 민영삼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찬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전라남도 목포 출생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20년 넘게 정당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3년 전에 호남의 강을 건너 좌파 이념 민주당의 벽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통 보수정당 국민의힘 선배당원 여러분의 품에 안긴 용감하게 탈출해온 기순용사입니다. 저 기순용사가 호남보수 최고위원이 된다면 제 분수를 알고 이것저것 공천이다 뭐다 설치고 다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 우리 국민의힘을 탄압시키는데 노력하고 헌신하는 최고위원이 될 것입니다. 첫째도 탄압, 둘째도 단결, 셋째도 화합입니다. 그 뭉쳐지고 단결된 힘으로 적나라한 가짜뉴스 저질 공세를 하고 있는 민주당의 공세로부터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그 탄압된 힘으로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대열에 최민영삼이가 늘 앞장서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성과로 치러야 하는 처절한 건곤일척의 전쟁입니다. 우리 다시 뭉쳐야 합니다. 호남 출신인 제가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호남 출향민 분들에게 설득을 해서 총선 수도권 승리에 견인차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 되실 대표님께 상의를 드려서 가칭 수도권 출향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영남, 충청, 강원, 호남의 향후분들을 소통하고 탄압시켜서 내년 수도권 총선 승리에 견인차 노력을 하는 최민영삼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새로운 대표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새로운 대표님이 다시는 대통령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대통령을 불편하지 않도록 대표님을 잘 모시고 지도부가 총단결해서 강경일체 하나가 되도록 다음은 허은하 최고위원 후보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저희가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보수당이기 때문에 한 가지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다 또 존경하는 서울, 인천, 경기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당의 미래를 고민하며 최고위원에 출마한 허은하 인사드립니다. 마지막 합동연설인 오늘 저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우리의 불편한 진실과 우리의 더 나은 전진을 위해 마주해야 할 제 각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최근에 우리 당에서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많은 일들, 제가 굳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수많은 당원과 국민들께 걱정과 실망을 드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반성합니다. 겉으로는 대통령을 위한다는 명분을 말했지만 실상은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왜곡해 자신들만을 위한 권력의 초롱성을 만드는 사적인 욕망을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집권 여당인 우리 당의 어떤 리더도 어떤 국회의원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납작 엎드려 숨죽이거나 심지어 집단 린치의 선봉대를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정치 4년차 초선의원인 저 또한 그 상황과 마주하며 당황스럽다, 무섭다,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만 현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해라, 겁이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줄 잘 서야 공천받는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두려움과 답답함이 단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수 있겠구나, 원외위원장이나 일반 당원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구나 느끼게 된 순간 저에게 주어진 6g의 국회의원의 배지에 담긴 민심의 무게를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3년 전 국회의원으로서 제일 처음 한 일은 국회의원의 사명을 국민 앞에 선서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을 때 국가와 국민을 일하라고 뽑은 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이 가져야 할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올곧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불의와 압력에도 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포함해서 원내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당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그 책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 두려움이 저에게는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당원 여러분 앞에서 다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84만 당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중 한 사람인 저의 소신까지도 반드시 말하겠다고 동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더 전진해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당의 허리이고 마땅한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 우리 당의 더 나은 전진을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절대 꺾이지 않겠습니다. 불합리하고 이 어그러진 상태를 바로잡아 저 허우나 올바르고 떳떳한 큰 근본이 되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저 허우나 여러분 앞에서 다시 선서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동지 국회의원 여러분도 함께 선서합시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다음은 조수진 최고위원 후보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4번 대통령대로 괜찮다면 이재명 찍으십시오. 김어준 씨가 주도해서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빨려 들어갑니다. 김어준 씨나 홍준표 의원 같은 직업적인 공무원들 흥상계 3마리도 맞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책임집니다. 자랑스러운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동지 여러분, 서울시장 보궐선거, 3구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거리에서, 시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뛰었던 국회의원 조수진, 오늘은 최고위원 후보로 인사드립니다. (3년) 전 총선에서 우리는 수도권에서 말도 안 되는 참패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전체 121석 가운데 고작 16석 졌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을 탈환했습니다. 서울 탈환의 발판으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정권 교체를 해냈고 많은 곳에 지방 권력 교체를 해냈습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은 이 자리에 계신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동지 여러분의 피와 땀, 열정과 헌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강원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년 4월에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완전한 정권 교체를 해내야 합니다. 총선에서 이기려면 수도권에서 이겨야 합니다. 저 조수진 서울 서쪽 관문 양천갑의 당협위원장입니다. 아직은 적박한 서울 서쪽에서 바람을 일으켜 옆으로는 인천, 위로 아래로 경기도까지 태풍을 만들어 끌어올려야만 우리는 수도권에서 전국에서 필승 압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결정짓는 완전한 정권 교체는 서울, 인천, 경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 조수진 수도권 압승과 총선 승리, 완전한 정권 교체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대장동 부패게이트 등 온갖 썩은내 비린내 진동하는 이재명의 거대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겠다고 대선 불복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재명 거대 야당의 전횡과 폭주에 맞서 싸우려면 국회에서 제대로 싸울 조수진 확실하게 밀어주는 것이 수도권 선거 완전한 정권 교체를 가장 확실하게 기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 조수진에게 꼭 한 표 주십시오. 국회는 내년 총선의 최전선입니다. 2표 중 1표 반드시 저 조수진에게 주셔야만 국회에서 치열하고 논리적으로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강원 동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한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과 정치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특히 정부를 뒷받침하는 동력은 여당에서 나옵니다.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바꿀 것은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개혁의 깃발을 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개혁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늘 최전선에서 싸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처럼 열정과 헌신을 실천과 행동으로써 보여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처럼 맨 앞에서 불의의 세력과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서울 탈환, 정권 교체와 지방 권력 교체로 검증받은 저 조수진을 이제 마지막 남은 국회 권력 교체를 위한 대열에 맨 앞에 세워 주십시오. 수도권 압승과 총선 승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우리 함께 힘차게 전진합시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태영호 최고위원 후보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정은한테 입안법 뻥끗 못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장관님, 이재명 대표를 체포영장 발부해 구속 수사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대한민국 만세! 사랑하는 서울, 경기, 인천의 당원 동지 여러분, 서울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방금 화면을 통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국회 대정부 질의 때 제가 이재명 면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저 이재명을 당 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구속 수사해라 하고 외치던 모습 봤죠?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아쉽게도 부결됐지만 그 포결로 인해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은 끝장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동의하시면 이 대목에서 제가 이재명을 구치소로 하면 여러분은 보내자 세 번 연호해 주십시오. 자, 이재명을 구치소로 보내자.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는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전당대회입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로 치러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 국민의힘 책임당원의 38%가 모여있는 이 서울, 경기, 인천에서 내년 총선을 악습으로 이끌 수 있는 경쟁력 있고 능력 있고 상징성 있는 인물을 당 지도부에 보내야 합니다. 저 태영호 1천만 이산 가족의 한과 김정은 통치에서 신음하고 있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영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태영호 3,500만을 대표하고 있는 저 태영호를 이번 전당대회에서 반드시 당 지도부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조지 오웰은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한반도에서 북한 김정은은 또 이 남한에서 종북 좌파들은 미래 권력을 지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과거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어제 3.1절 딱 하루만 놓고 보더라도 김정은은 3.1운동이 평양 장대세 운동장에서 시작됐다고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우리의 미래의 협력 파트너라고 너무나도 지당하고 훌륭한 말씀을 했는데 저 민주당은 매우 삐뚤어진 역사관이라며 죽창가를 부르며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이 반일 감정을 악용해서 죽창가를 부르고 있는 저 민주당을 향해 우리는 애국가를 부르며 맞받아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2023년은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승만 대통령 지우기, 박정희 대통령 격화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에 맞서 지난 70년 동안
우리 보수가 이룩한 성과를 가지고 민주당과 맞짱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 대호를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주시면 북한 김정은이 화들짝 놀랄 겁니다. 북한의 일대처는 더 심하게 동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저 태웅에게 꼭 주십시오. 오늘 북한에서 멀지 않은 이 고향에서 제가 7년 전 대한민국의 첫 발을 내디딜 때 외쳤던 그 말 다시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다음은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쪽으로 타격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하는 방법밖에 남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쏘면 맞자는 건가요? 쏘면 맞으실래요? 얼마 전에 멸공놀이 하더니 열공이라고 한다고 공산당 가는 쪽이니까 걱정 마세요. 아니 평화를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합니까? 평화적인 대화를 하고 대통령도 하면 선대가리가 하늘을 보고 웃고 있다고 이렇게 소리도 못하고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저 김재원은 보수의 최종 병기, 대한민국의 최종 병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1991년도에 백마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땅굴 탐지 작업 참 많이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푸른 군복을 입고 숲을 헤치던 이곳에 오니 참으로 옛 고향에 온 듯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서울, 경기, 인천의 당원 동지 여러분 만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3년 전 총선에서 고향 경북 의성을 떠나서 서울 중랑 을구에서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가 있어서 정책위 의장이던 제가 차출된 건데요. 결과는 아시다시피 쌍코피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울 수도권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당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지,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계시는지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31만 표를 이겼습니다. 전국에서는 24만 7천 표를 이겨서 당선이 됐습니다. 아마 서울 수도권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쯤 저 청와대에 이재명 씨가 대통령 노릇을 하면서 떵떵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다 우리 수도권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에 오늘날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진 것이 없다. 국회를 민주당이 온통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당장에 이재명 대표 교도소 못 보냈지 않습니까? 이 교도소 빨리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벚꽃 피기 전에 교도소 보내드립시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님 교도소 가는 날 여러분들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제가 잔치국수 한 그릇씩 대접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선에 승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정권이 끌려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총선에 이겨야 합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당의 공약 총괄단장을 맡아서 공약 개발도 했고
지난 대선은 흘린선거 전략본부장으로서 전략과 후보자 네거티브 담당을 하고 이재명 후보 검증 담당도 했습니다. 저는 전략과 전술 그리고 조직력 그리고 투쟁력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총선은 조직력과 전략, 화력 모든 힘의 결정체입니다. 이 대회전에서 나설 때 저 김재원이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면 항상 이깁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최종 병기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김용태 후보가 아직 최종 병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던데요. 영화 최종 병기 활에 보면 최종 병기가 나옵니다. 선거를 나갔을 때 누구든 싸워서 제대로 이겨야 합니다. 저는 전장의 최전선에 있었고 마지막까지 싸워서 이겼습니다. 최종 병기 활처럼 저 김재원이 보수의 최종 병기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종 병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선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의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재원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나가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당이 다수당이 되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제가 수도권 선거도 해봤습니다. 지방에서 선거도 해봤습니다. 당의 정책위 의장으로서 공약도 총괄해봤습니다. 제가 나서면 이깁니다. 전략 최고위원으로서 나서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의경 최고위원 후보자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적들 정의경 국민과 대선을 향해야 한다. 당이 어려울 때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고 앞장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할 때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받들이는 총선 압승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선동에 서겠습니다. 수도권 대표 정미경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진짜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러왔고 수도권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총선 전략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권 초창기에 저는 모든 방송에서 문재인 정권과 싸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조롱할 때 제 영혼이 털리는 듯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두고 보자. 니들이 우리한테 했던 이 기준 그대로 다시 되갚아 주겠다, 이 마음으로 견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그 조롱을 잊으셨습니까? 문재인을 법의 10만 대 위에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끝나지 않았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합니다. 이재명이 구속될 때까지 진정으로 선봉에서 싸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김기현 우리 당대표 후보의 땅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도 깊게 검토했습니다. 판사 출신 남편과 밤에 분석해봤습니다. 여러분,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하면 원팀 만드는데 방해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가 없었기에 문재인 정권이 탈탈 털어도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원팀 돼서 총선 승리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토론회 때 조수진 후보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검사의 입장에서 검토해 봤습니다. 인턴 직원의 부당해고라고 관계기관이 판정을 했습니다. 인턴 직원의 사직서를 위조했다는 그 혐의 지금 수사 중이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내년 2030에 마음을 사야 하는 우리에게 진짜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죽하면 보수 언론에서 멀군 조수진이라고 보도했겠습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멀어지면 안 됩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한 몸이 돼야 됩니다. 당정은 하나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년 원팀에서 총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 유경준 시당위원장, 박성중 전 시당위원장 한 몸 되어야 합니다. 인천의 정승현 시당위원장, 유정복 시장, 유이동 경기도 도당위원장 한 몸이 돼야 됩니다. 한 몸이 들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나경원 전 대표, 그분은 원팀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분들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지키고 내년 총선 압승해서 문재인 법의 심판 위에 세웁시다. 다시 정비경입니다. 다음은 김병민 최고위원 후보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권교체 완성으로 쓰는 비례를 꿈꾸는 국민의힘 당원들은 준비를 했고 공신된 더 김병민에게 여러분의 희망을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국민의힘의 승리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도저히 내일을 생각한다면 어서 김병민입니다. 고맙습니다. 수도권의 당원 동지 여러분, 수도권 총선 승리 책임질 최고위 후보 김병민입니다. 벌써 마지막 전당대회 2세의 최고위 후보 마지막 연설자입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어떤 최고위 후보 뽑을지 마음을 결정하셨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수도권의 총선 압승을 이끌 최고위원 후보를 뽑으실 거죠? 존경하는,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전 총선 참패의 쓰린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민주당의 돈 뿌리기 방풍으로 저를 비롯한 수도권의 수많은 후보들이 쓰러졌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손을 잡고 버티고 또 버텼고 우리 모두가 민주당과 맞서 싸운 결과 우리 수도권의 힘으로 기적같은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낸 정권 교체 이후 우리 윤석열 정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빼앗긴 수도권의 봄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단합된 힘입니다. 저 부패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분열의 길에 접어들 때 우리 국민의힘은 단합된 힘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법치를 파괴하면서 우리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할 때 우리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 과제에 앞장서고 오직 민생을 위해 일하며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수도권의 당원 동지 여러분,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이 새롭게 뽑아야 하는 지도부는 바로 이곳 서울, 경기, 인천의 당원 동지 여러분과 시민들, 도민들의 마음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를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서울 광진의 어려운 민주당 텃밭에 원외위원장을 지내면서 함께 살고 땀 흘리고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며 국민 눈높이를 가장 잘하는 저 김병민을 여러분이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보내주신다면 우리 수도권의 민심과 함께 불가능형을 최고로 생각하는 국민의힘을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 경기, 인천의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운명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승진하셔 김병민이 내년 총선 앞으로 이끄는 국민의 지도부 반드시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서 성공하는 윤석열 정부를 위해 함께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저 김병민, 지난 대통령 선거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선거의 시작과 끝을 함께한 유일한 대변인이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제가 우리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돼서 탄탄한 당정관계,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당정소통 한라인이 돼서 우리 수도권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수도권의 국민의힘 지도부 완성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도권의 총선 승리를 생각하신다면, 국민의힘의 내일을 생각하신다면 바로 저 김병민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